everybody. My name is Lynn and I am an English teacher in Korea. 안녕하세요. 저는 린쌤 영어학원의 대표 원장 린쌤입니다. 여러분, 영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 참 많으시죠? 저 역시 관심이 많아요. 올바른 영어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 왔습니다. 저는 올해로서 18년 차 된 영어 교육자입니다. 하지만 교육자이기 전에 두 아이를 둔 엄마이기도 합니다. 우리 딸들에게는 제대로 된 영어 교육을 시키고 싶다. 이러한 목표가 저의 고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점수를 위한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듣고 말하는 실용적인 영어를 가르치고자 함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자, 그러면 좋은 인재를 키우고자 함이 저의 목표였는데요. 좋은 인재를 키우려고 보니까 이 좋은 인재라는 정의가 시대와 요구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으로 경제 부흥이 일어나던 시대가 있었죠. 그 시절의 최고의 인재상 무엇이었을까요? 네, 근면성실, 부지런함, 그리고 건강한 인재, 게다가 힘까지 세다면 정말 최고의 인재상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러한 가치들이 좋은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근면성실하기만 하고 부지런하기만 하고 또 건강하기만 하다면 뭔가 2% 부족한 듯한 느낌 같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핵심 가치가 변화한 게 아니라 시대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 아이들을 좋은 인재로 키우고 싶다면 먼저 그들이 살아갈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 많이들 들어보셨죠? 어떤 시대라고 하시나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교육을 해야 그러한 인재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인재상도 바뀌고 있어요를 어떻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What's this? 네,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갖고들 계신가 봐요. 저는 없는데요. 맞아요. 이게 샤넬, 디 샤넬입니다. 그 샤넬 가방 중에서도 나름 따끈따끈한 신상에 속하죠. 2018년도 크루즈 시즌백이라는 가방인데요. 사이즈는 A4 용지보다도 작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네, 맞추시는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경제관님이 뛰어나신 분들이세요. 제가 손품 좀 팔아봤어요. 해외 직구 최저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500만 원이 넘습니다. 우와, 그렇죠. 저는요, 이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여기는 어딜까요? 네, 동대문 남대문 시장.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핸드백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네, 5만 원이면 건사한 가방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핸드백을 갖고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핸드백의 주요한 기능이 무엇이죠? 맞아요. 소지품을 넣고 다니는 용도로 저희가 핸드백을 가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에 투자해서 핸드백을 사시는 분들은 단지 소지품만 소지하고자 핸드백을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들은 무엇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바로 브랜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샤넬 가방을 매므로 인해서 나의 가치 역시 동급화되는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가 이 가방 회사들의 CEO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 회사에 새로운 인재가 필요합니다. 자, A라는 인재는 품질 향상에 탁월한 능력자예요. 그리고 원가 절감 또한 아주 잘 해냅니다.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20만 원 정도 절약하는 거는 그 사람에게는 일도 아니에요. B라는 인재가 있습니다. B라는 인재는 그런 거 하나도 몰라요.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500만 원, 1000만 나치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CEO라면 어떠한 인재를 고용하시겠어요? 네, 당연히 B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한 인재가 우리 회사에는 더 훌륭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소개할게요. 저는요, 미국에서 조기 유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쭉 학교를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학교를 나왔고요.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문학과 졸업 후에도 저의 영어 교육 또 언어학에 대한 갈급함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가서 영어 교육학을 전공을 하게 됩니다. 혹시 텟솔이라고 또는 티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It's a short name for 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특수한 영어 교수법입니다. 저는 그것을 열심히 공부했고요. 이때 좋았던 성적이 인정받아서 현지에서 국제학교에 ESL 선생님으로 취직해서 일도 하여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20대 중반 정도 됐을 때 완전하게 귀국한 케이스예요. 저희가 처음에 귀국해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만난 건 아니었고요. 저의 첫 근무지는 삼성이었습니다. 네, 기업 출강으로 시작을 했고요. 삼성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3개월에 한 번씩 학생들이 선생님을 익명으로 평가하고요. 그 3개월 기간 내에 아무 때나 헤드티처라는, 그때 저희가 있을 때는 원어민 선생님이셨거든요. 엘렌이라는 원어민 선생님께서 아무 때나 들어오십니다. 저희 수업에. 그래서 저기 코너에 앉아 계시면서 본인을 투명인간 취급하라면서, 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존재감으로 앉으셔서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헤드티처의 평가와 그리고 우리 일반 학생들의 평가의 그리고 그것의 평균 점수가 몇 점 이상이면 우수 강사, 또 얼마 이상이 되면 최우수 강사, 일명의 보너스 제도였던 거죠. 근데 제가 연속 최우수 강사로 선정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임원진들의 1대1 러브콜이 들어옵니다. 와, 제가 얼마나 흥분했었을까요? 그쵸? 저보다 솔직히 영어 잘하시는 분 너무나 많고 훌륭하신 분 너무나 많은데 제게 정말 꿈과 같은 그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 갔어요. 자, 그분들의 임원진들의 프로필을 받아보니 정말 내노라는 명문대 출신들이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은 해외에서 MBA까지 하셨던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영어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아, 이분은 당연히 좀 더 깊이 있는 비즈니스 영어를 나랑 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분의 관심사가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정치적인 주제로 수업 요소 하나, 또 경제적인 띠으로 또 수업 요소 하나, 또 혹시 몰라 뭐 이분이 골프 광이실까 아니면 스포츠 팬이실까, 그래서 스포츠적인 거 하나, 그리고 또 모르죠, 영화나 드라마를 또 좋아하실 수도, 또 그러한 문화적인 것도 하나. 그래서 제가 매 수업 한 4-5개의 안을 가지고 그분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임원분들이 저랑 하고 싶어 했던 수업은 다른 게 있었어요. 어떠한 수업을 원하셔서 그 바쁘신 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적게는 1시간, 많게는 2시간씩 저를 만나셨을까요? 비즈니스 영어 아니었고요. 일상생활회화, 그리고 여행 영어를 하고 싶으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금 100% 영어 수업으로 진행됐던 거였거든요. 1대1이. 그리고 제가 실제 상대를 해보면 이분들이 perfect English는 아니었지만 의사소통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일상회화를 잘 하십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저랑 다시 공부를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의 말씀이 그거였어요. 비즈니스 출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행을 그렇게 갔을 때는요, 전문 수행비서 빚고, 그 다음에 통역관도 붙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영어를 잘하는 줄로 착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북미와 유럽을 오가는 한 2주간의 일정이 있었는데 가족을 동반했었더라고요. 그때는 한 이틀 정도의 일정이 수행교수도 없고 가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가족들만이 오롯이 여행하는 자유 일정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자유 일정 이틀 동안을 가족을 이끌면서 여기저기 다니시는데 사모님도 영어가 안 되시니까 저기 여보 이러면서 그 대표님에게 이것 좀 물어봐 달라고 하고 또 아이들도 뭐가 타고 싶거나 사고 싶은데 딱히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으면 아빠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이거 좀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데 본인이 그 상황 가운데 영어가 자유롭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어찌어찌 넘어갔어. 근데 상황을 해결하고 나서 가족들을 딱 돌아봤을 때 그 사모님과 아이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명 쪽팔림을 당하신 거죠. 그래서 돌아와셔서 저랑 같이 일상회화, 여행 영어로 다시 영어를 시작해보겠다고 한 케이스들이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수업을 하면서 또 그분이 저를 지인분들에게 소개시켜 주셨고요. 그 지인들 역시 대기업 임원들이 많으셨어요. 보면 뭐 SK, 그다음에 롯데, 워커힐. 그런데 제가 만난 임원진들의 케이스가요. 신기하리만큼 다 비슷했어요. 이분들이 듣고 말하는 영어가 안 돼서 다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시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느꼈던 마음은 우리나라 죽은 영어 하고 있는 느낌? 이게 듣고 말하기가 돼야지 언어인데 이 언어의 기본적인 요소는 다루지 않은 채 뭔가 다른 쪽으로만 접근해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그리고 제가 또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이분들이 그분들의 자제분들을 저에게 1대1을 맡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신임해 주신 케이스죠. 그래서 가서 봤더니 또 이 자제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국제학교예요. 용산국제학교 그리고 KIS 국제학교. 그래서 그러한 국제학교를 유치부부터 다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네이티브예요. 말하는 거나 발음이나 보면 네이티브예요. 그런데 저랑 또다시 영어 공부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떠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받고 싶니 했더니 이제는 제가 이제 뒤늦게는 이해했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바이링구, 그러니까 영어도 자유롭고 모국어인 한국말도 자유롭지만 그래도 조금 더 편한 쪽을 고르라면 한국말이 더 편한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를 국제학교 다니면서 모든 과목과 기본 지식들을 영어로 접한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을 배우는 날이었죠. 광합성에 대해서 이 아이가 먼저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죠? Photosynthesis is a scientific process where plants make energy from the sunlight. 이걸 들었다면 광합성 이야기하는구나라고 금방 알아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광합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수업 시간에 그 개념을 처음 접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는 했겠지만 잘 해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걸 저랑 하는 거예요. 저는 물론 그런 과학적이나 수학적인 것도 중간중간 봐주긴 했지만 저의 메인 서브젝트는 English, Literature, 그리고 Essay Writing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말 국어, 그리고 문학, 그리고 글쓰기를 위해서 튜터로 들어갔던 케이스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아이들은 수학 툴을 따로 있고요. 똑같이 수학의 개념을 영어를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우리말로 해석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주는 과학 툴을 따로 있고요. 히스토리 툴을 마저도 따로 있었어요. 자, 이 자제분들이 좀 머리가 안 돼서 그렇게 보강을 많이 했던 게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훌륭한 유능한 인재들이었는데요. 그렇게 보충 수업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학교가 영어 교육의 대안이 아닌가? 그러면 일반 학교 아이들은 대체 어떻게 공부하고 있지가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많은 그 영어 강사들 사이에서 핫했던, 아마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청담어학원에 제가 지원을 했고 이제 거기에서 입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는 커리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청담에서 만난 아이들 또 있었고 또 이제 그 외 다른 대형 학원에서 만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가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정말 성실하고 똑똑한데 진짜 영어는 안 배우고 있다는 거죠. 왜? 문자로 소화할 수 있는 영어의 수준과 또 듣고 말하는 음성적인 의사소통적인 요소로서의 영어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 줄여주지?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없을까를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과물로 나온 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린셈 영어 학원입니다. 네. 제가
제 학교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왜 한국에서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어느 대학 나왔는지 그 대학이 좋은 대학인지 관심들이 높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미국에서는요, 특히 대학원을 진학할 때는 학교의 네임 밸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전공을 원하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대학 순위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버드 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하버드가 인정받는 전공 분야가 있고요. 오히려 저기 지방에 있는 그냥 전문대 수준의 컬리지가 인정받는 그 전공 과목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공부는요, 이거였어요.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컴퓨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들이 언어 교육 쪽으로도 활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열심히 연구하는 분은 안 계시나? 라고 해서 찾아갔던 게 이제 이 대학이었고요. 가서 보니까 막 교육 행정 쪽으로는 3위. 미국에도 보면 4,000개가 넘는 종합대학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3위 안에 들고 5위 안에 들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제서야 되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제가 지원할 당시에는 그걸 보고 간 건 아니었어요. 제가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읽어보셨나요? 강점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원래는 이제 영어 책인데요. 번역돼서 나온 거죠. 하버드 박사 논문을 그대로 책으로 출판한 거예요. 자, 하버드 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연구를 했냐면요. A그룹과 B그룹의 학생들을 나눴습니다. A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그들의 강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그 강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가르쳐주면서 지도했어요.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야, 너희는 다 좋은데 야, 이게 조금 모자라구나. 가 약점, 그리고 보완할 점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아이들을 지도했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A그룹과 B그룹이 이제 사회 진출해서 이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텐데, 과연 어떠한 그룹들이 조금 더 행복한, 조금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을까라는 것을 조사해 봤는데요. 감이 오시죠? 어떤 그룹이,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어떤 그룹이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하고 있었다? 강점을 알고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지도받아온 아이들이 훨씬 높은 삶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의 이제 그 기준은 이제 그런 거겠죠. 행복 지수도 물었을 거고, 또 사회적인 지위도 조금 가미했을 거고, 그리고 그들의 연봉 수준이나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책의 요점은 그거예요. 34가지의 강점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당신의 강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겠다면 추천하기로는 강점에 투자하세요. 이게 이 책의 메시지였어요. 제가 이 책을 만나기 전에는 많은 한국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강점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가고 나의 약점, 나 왜 이걸 못하지? 나 이것만 조금 더 잘하면 하면서 약점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였던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2017년도에 이 책을 만나면서부터는 저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의 강점을 살려서 제가 강점으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17년도 전의 린과 2017년도 후의 린이 다르다. 저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요, 테스트 코드 볼 수 있는, 시험 볼 수 있는 테스트 코드를 드려요. 그래서 온라인에 가가지고 strengthfinders.com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우리말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러 나라 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 클릭하면서 답을 하면 한 3, 40분 정도 소요됐던 것 같아요.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결과가 나와요. 34가지의 강점 중에 당신의 탑 5는 무엇인지. 그래서 궁금하시죠? 저를 소개할 때 제가 항상 이 책과 함께 소개합니다. 저의 첫 번째 강점은요, 개발 테마입니다. 개발 테마는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을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대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주면서 제가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문가가 저를 상담해 주면서 이러한 강점은 선생님을 하거나 상담사를 하시면 참 좋겠다고 이렇게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걸 할 때 당시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게 봐주셨고요. 두 번째 강점,
긍정 테마입니다. 자, 긍정 테마는 낙천적인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볼 때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건 알지만 밝은 면을 먼저 초점 맞추는 그런 케이스. 그리고 제 안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주변의 그 에너지를 파급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느껴지세요? 저의 긍정 에너지? 네. 세 번째, 공감 테마예요. 공감 테마는 말 그대로 공감하는 능력.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아이들과의 눈높이 대화가 가능하구나 라는 거를 깨우치게 됐던 거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테마는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하는 테마예요. 제가 이 테마들 때문에 조금 힘들거든요. 네 번째 테마는 신념 테마예요. 주로 그 독립운동 하시던 그 투사들 또는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한테는 이 요소가 1번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어떠한 주요한 가치에 꽂히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테마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10몇 년 전에 죽은 영어를 공부하는 듯한 이 한국 사람들 보고 마음이 아프고 이건 잘못됐다고 그런 불편함을 느꼈던 게 이 신념 테마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시죠? 하지만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의사소통 중심, 듣고 말하는 영어가 오히려 더 대세가 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하게 영어 교육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은요, 책임 테마예요. 책임 테마는 말 그대로 강한 책임감, 정직함, 충직함, 이런 것들이 이제 저를 만드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책임 테마가 어떻게 저의 그 학원 일에 대해서 적용이 되나 봤더니요. 저는 이제 학원 일을 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많은 학생들을 만나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먼저 학생들을 포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 학생이 마음이 바뀌거나 다른 일로 이사를 가거나 해서 그만둔 적은 있죠. 하지만 제가 먼저 그 학생을 포기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어 교육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